예, 우선에 경상북도가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는데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면 가장 정확하게 만들 수 있고, 원래 목마른 사람은 샘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 정책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오늘 이민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책을 만들면서 이 사람들이 유입해서 사회에 정착할 때까지 모든 정책을 우리 경상북도에 만들어서 정부에 요청하고, 이민청이 생기면은 경북에 유치하는 것이 가장 잘할 수 있다. 또 이민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경북이 정책을 잘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뭐 절박한 건 있겠지만은 그보다 우리는 미리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오늘 이민정책위원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민정책에서 정통한 분들이 정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경북에서 잘할 수 있고, 또 경북이 과거부터 당나라 때부터 외국과 소통을 잘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외국인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피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구부가 또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 이민 정책의 그 추진 체계가 앞으로 또 많이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또 예상도 하면서 그것과는 또 무관하게 우리 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렇게 이민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많은 그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렇게 그 정책을 마련하고 또 추진하려는 이러한 그 의지를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또 이민 관련해 가지고서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와서 보니까 이 경북도처럼 이렇게 좀 큰 규모로 이민 정책의 그 추진을 하려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우리 여기 오신 전문가들, 저는 아닙니다만은 여기 계신 전문가들이 지금 정말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의견들 듣고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느끼는 문제점들하고 또 중앙에서 이민 정책을 또 기획하고 또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학자들의 또 이 관점이나 지식과는 좀 또 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많이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려고 합니다. 경상북도 이민정책위원회는 경북의 이민정책을 자문하는 각계의 이민 전문가로 구성된 전국 최초의 이민 전문 협의체입니다. 그럼 참석자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먼저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이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철우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가톨릭대학 물리학과 앙클리프 마크 전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 강동관 전임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북연구원 유철균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북도 김태환 기획전문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민정책 전문가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북도 K-드림 외국인 지원센터 장흥성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김동훈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한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 이소영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셨습니다. 동국대학교 법학과 홍성기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대구대학교 법학부 최철영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이민정책학회 임동진 학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이민학회 한건수 학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북도 지역 특화형 근로자 파티마 희나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내 각 시군 담당자분들과 가족센터,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그리고 관할대학교의 관계자분들께서도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이민정책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촉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지사님 무대로 모시겠고요. 호명대 위촉장 이철우 귀하를 경상북도 이민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4년 7월 15일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앙클레트 마크 위원님. 네, 정면 보시고 바로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동관 위원님 모십니다. 고맙습니다. 유철균 위원님 모십니다. 네, 김태칸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조영관 위원님 모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장현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성 위원님 모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동훈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모십니다. 고맙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홍선기 고맙습니다. 최철영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임동진 위원님 모십니다. 고맙습니다. 한건수 위원님 모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파티마 히나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 전체 촬영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 봐주시죠. 네, 하나, 둘. 우리 이민정책위원회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정면 보시고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우리 참석하신 참석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께서 쾌경의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로마가 왜 망했느냐? 로마 왜 망했어요? 로마가 인구가 줄어들어서 망했어요. 인구가. 로마는 결혼을 강제 결혼법도 있었어요. 강제로 결혼식. 로마 인구 제일 많을 때 7천만이었대요. 그런데 나중에는 17만 명이에요. 그걸 로마가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지키고 가장 강력한 그런 로마가 인구가 없어져서 멸망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후진국에서 선진국 된 나라가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후진국으로 있다가 선진국 된 나라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전 세계 230개 나라가 되는데 후진국, 선진국 됐고 원조 갔다가 원조 주는 나라. 근데 그런 나라가 역사상 있느냐? 그렇게 잘난 나라를 만들었는데
로마처럼 인구가 줄어들어서 망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가장 출산율이 적은 나라,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압도적으로.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금년 초에 저출생과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저출산, 저출생이 헷갈리는데 저출산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출산이라 이래 하면은 여성들이 우리가 책임이냐, 왜 출산율을 통계를 여성 기준으로 통계를 내다 보니까 평생 여성 한 분의 아기를 몇 명 낳느냐 그 비율을 따지는 게 출산율이거든요. 2.1이 내려가면은 그게 이제 저출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3이 내려가면은 초저출산인데 우리는 83년도에 2.1이 깨졌습니다. 83년. 지금부터 40년 전, 41년 전. 그런데 강력한 산하 정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통계를 모르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저출산과 전쟁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때 그랬더라면 지금 한 8천만 되는 인구를 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강력한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그래서 그거 모르고 굶어 죽는 줄 알고 애기 많이 나오면 거지꼴 못 면한다. 리포스터입니다. 아기 많이 나오면 거지꼴 못 면한다. 아기 많이 낳아야지 세계적인 1등 국가가 된다. 이래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잘못된 정책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단일 민족이라고 늘 주장을 합니다. 단일 민족이라. 그 DNA 검사하면은 세계에서 피가 가장 많이 섞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안녕하십니까 인사에 나타납니다. 우리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늘 하고 있잖아요. 그게 피가 섞였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늘 정복당하고 늘 외국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자고 있나마 내 딸아이가 내 가족 여성이 부인이 외국인한테 당하고 또 죽고 그러다 보니까 별거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인사가 우리의 인사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별거 없으십니까? 인사가 있는 그보다 또 더 답답한 건 밥 먹었냐 인사. 이게 우리 민족의 한이었습니다. 더 나가면 맞는 말이지 틀린 말인지 모르지만 최초에 우리나라 국가 가야 나라에 김수로 왕이라고 있었는데 그 부인이 인도에서 왔다고 합니다. 허황우라고. 허황우 인도 왔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든 안 맞든 만약에 그분들이 김해 김씨인데 김해 김씨가 우리 400만 나라에서 가장 많습니다. 김해 김씨는 다 이미 대부분 피가 다 흐른다고 봐야 돼요. 김해 김씨. 김해 김씨 손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제일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 외국인 성씨고 또 조선시대 때 성씨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조선시대까지. 이름이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조선시대 때 성씨를 만드니까 한 300개 나왔는데 반이 외국인 성씨입니다. 뭐 위신이 당나라에서 어디 뭐 청나라에서 왔다 당나라에서 왔다 뭐 이런 성씨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성씨가 5천 개가 넘는데 4천 개가 외국인 성씨입니다. 외국인 성씨 4천 개가 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우리가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다민족 국가를 늘 단일 국가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일색 국가다. 색깔이 단일색이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민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5천만을 유지하려면 5천만 명 1년에 70만이 태어나야 됩니다. 70만. 그리고 7, 8, 56, 80년 살면은 5,600만인데 중간에 다 살지 못하니까 5천만 유지하려면 70만이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20만 태어나거든요.
작년에 23만이라 하는데 올해는 20만 될 거예요. 그러면 50만이 부족합니다. 40만 내지 50만. 그 5천만 유지를 못하면 나라가 약해집니다. 세계는 인구가 80억인데 100억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늘어납니다. 세계 인구는. 그 우리나라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로마가 망하듯이 망하는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러면은 자기 나라 인구가 그렇게 선진국은 자기 민족들의 인구는 줄어듭니다. 선진국은. 그러나 해외 이민받고 이래서 인구 유지를 하는 겁니다. 캐나다 같은 나라는 해마다 40만, 호주도 해마다 40만 기본으로 인구를 받습니다. 그런데 호주하고 캐나다는 코로나 때문에 못 받았다 해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80만 명씩 받고 있습니다. 80만. 세계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캐나다로 가고 호주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외국에서 이민이 만든 나라입니다. 이민국가입니다. 미국. 그런 나라가 세계 1등 부자입니다. 1등 부자. 어제 그 운도 좋습니다. 트럼프 보니까 어떻게 그 자기가 무슨 뭐 밑에 걸 보려고 고개 숙이는 사이에 총이 지나갔다는데 총알이. 그 미국이 운도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 1등 잘 사는 나라 1등 국가 된 거는 이민 국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단일 국가라 단일 민족이라 주장할 게 아니고 우리도 미국처럼 세계 1등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민을 적극적으로 실습할 게 없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에서 작은 미국처럼 아시아의 작은 미국, 한국을 만들자. 그래서 오늘 이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은 이민 정책을 잘 추진하고 또 이민청이 생기면 가장 절실하게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경상북도를 유치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이현민들 모시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 우리나라 가장 전문가 여러분들인데 그중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이철우 교수님 얼마 전에 저들이 이제 이민 관련해서 특강도 듣고 많이 공감한 분이 있어서 이 현장을 모셔 흔쾌히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전문가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또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이민 정책이 되도록 좋은 안을 많이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이민정책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기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이제 이름이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와서 좀 강의를 우리 도청에 정기적으로 하는 그 세미나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정말 환대를 많이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게 단순한 환대가 아니라 이 도청 전체가 이렇게 큰 강당에서 모여서 그렇게 진지하게 공부를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뭐 이민을 공부합니다만은 이제 법학자로서 그런 어떤 또 전공의 제약도 있고 또 어떤 뭐 중앙에서 또 학계에 이제 한정되어 가지고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은데 여기 와서 우선 지사님께서 질문을 주시는데 이 비자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외국 인력이 적절하게 빠르리 국제 접수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그때까지도 그런 어떤 그 비자 제도에 대한 우리 지방의 여러 가지 그 관심과 요구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절실하다. 정말 이 지금 지사님께서 이거 먹어보라고 말씀을 하신 게, 뭐 저는 이런 뜻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생산됐는지를 우리 좀 알자. 정말 이것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우리의 국민들이 알게 된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민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나가야 것이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더 공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지자체 차원에서 정말 제가 늘 같이 하고 싶었던, 그리고 항상 배우는 입장에서 말씀을 듣는 그런 전문가들을 여기 이렇게 모셔서 제가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같이 이민 정책을 토론하고 또 앞으로 갈 길을 모색하도록 이런 장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동하고 그리고 또 많은 좋은 우리 전문가님들 와 계시는데 앞으로 정말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우리 또 넓은 마음으로 우리 경북도청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정책을 구상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의욕에 좀 많이 우리가 부응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정성현 지방시대 정책국장께서 지난 4월 2일 수립하여 공표한 우리 경상북도의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지방시대 정책국장 정성현입니다. 많은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이민정책에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분들 그리고 우리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경상북도 이민정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26만과 10만이라는 숫자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26만이라는 숫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집계한 우리나라 외국인 숫자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체류 인구를 250만으로 잡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226만은 우리나라 총인구의 약 4.4%에 해당하는 인구가 되겠습니다. 10만이라는 인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입니다. 10만이라는 숫자는 우리 경상북도 전체 인구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이제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 가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 2.3만, 증 0.7만 이 숫자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지난 한 해 동안 경상북도에서 감소한 인구가 2만 3천 명이 됩니다. 그리고 증 0.7만이라는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경상북도에서 증가한 외국인의 숫자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인구 감소를 통해서 지방 소멸이 지금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냐가 이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도지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상북도에서는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 그리고 이민을 받아들이는 이민정책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서 저희가 인구 소멸을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은 이민정책의 골든타임입니다. 바로 인력난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요. 특히 경상북도에서 내국인들이 가지 않는 긴 일자리가 1년에 한 11,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가장 선진국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부상하고 있는 단계고요.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중국, 대만에서도 이민 관련 기반을 만들고 인재 유치 경쟁에 아주 치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데이터 기반의 이민 정책을 만들고자 외국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도민 인식도 조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도민 인식도 조사에서 이민 정책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저희가 살펴보니까 찬성이 46%, 반대가 19%로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이 지금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이민이 찬성률이 훨씬 높은 이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프로젝트명 K드림 외국인 책임제입니다. 이번 전국형 이민정책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지역기반 이민정책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아시아의 이주 허브 경상북도를 만들고 목표는 유입부터 정주까지 책임지는 개방사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3대 전략, 9개 전략과제, 27개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3대 전략은 첫 번째 글로벌 인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 시스템 구축, 세 번째는 상호 이해를 통한 전국형 개방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유입부터 유학, 그리고 취업과 창업, 정착, 그리고 우리 사회의 완전한 공동체가 되는 전주기적인 이민 정책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이민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인재 유입이 되겠습니다. 인재 유입은 크게 저희들이 비자의 자율권을 앞으로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학생 유치를 많이 하고자 하고요.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상북도가 이민 정책을 통해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인력 경험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흡수 인재와 지역 필요 인재라고 크게 나누었고요. 지역 흡수 인재는 유학생이라든가 아주 숙련된 기술을 가진 인력들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는 비숙련 근로자, 계절 근로자, 그리고 동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 유입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유입을 하고 또 우리가 이민 정책을 통해 유입 확대책을 통해서 이들이 모범적으로 단계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알배기 이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만들어가는 정책들을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비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지사님께서 2022년부터 방역 비자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장을 하시고 지금도 이 실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역 비자 제도 R비자라고 또 표현을 했는데요. R비자라는 것은 비자 종류가 잘 아시겠지만 A부터 H까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R 리즌이라는 지역의 비자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비자 모델을 지방에서 직접 설계를 하고 우리가 그 비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데려올 것이고 어떤 분야를 데려올 것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계를 해서 중앙에서 승인을 해주는 중앙지방협력형 비자 모델을 저희가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서 이 R비자 제도, 방역비자 제도를 통과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저희가 지역인재 패스트트랙 제도를 좀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석박사 이상의 우수 인재의 경우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확대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있는데 지금 지역 대학의 총장이라든가 도지사님 같은 지자체장에게는 추천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확대해가지고 지역인재 패스트트랙을 좀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자 문제로 떠나야 되는 숙련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현장에서 들어보면은 이제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떠난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유학생분들은 유학을 마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할 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학생과 동포분들의 경우에는 원스톱 창업 연계 시스템을 지원을 해서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비숙련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한국어와 사회 통합 프로그램에 이수 점수가 있습니다. 그 이수 점수 부분들이 굉장히 워낙 그 근로자로서 바쁘다 보니까 이걸 이수를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K포인트 274 숙련 인력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학생 부분에서는 저희가 K-드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유치 부분에서는 K-드림 협업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K-드림 협업체는 지방정부와 산업체 그리고 대학 그리고 유학 연계기관이 함께 이 유학생을 유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해외 유치 설명회도 같이 나가고요. 그리고 교육 부분에서는 저희가 취업 지원 교육 패키지 2.0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과 정규 부분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학에 대한 지방 재정 지원 부분 라이트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서 특별히 유학생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문을 연 외국인 지원 전문 기관인 K-드림 외국인 지원센터를 통해서 취업과 정주를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취업 지원 교육 패키지 2.0 프로그램은 먼저 K-소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북학이라든가 또 비즈니스 한국어 교과 과목을 정규 교과 과목으로 우리 지역 대학에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 글로벌 학당을 올해부터 저희가 개설을 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한국의 문화, 한국의 법제, 제도 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 일원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학당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도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 테크노스 실습 인턴제 지금 유학생들이 실습 인턴을 하는 경우가 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실습 인턴제를 확대해서 실습 인턴을 통해서
학점도 취득하고 취업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취업 인턴 마이크로 디그리 학위 과정을 추진하고 또 연구 중심 첨단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서 저희가 KGKS라는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박사 인력 40명에 대해서 채용을 했고요. 1인당 한 2천만 원 정도의 지원이 들어갑니다. 아주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 우수 인력이 우리 지역에서 공부하고 우리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직 등록 한 번으로 경북에 취업할 수 있는 원스톱 취업 지원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우리가 K드림 오픈넷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우리가 K드림 오픈넷 시스템을 K드림 외국인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일단은 필요한 구인 등록을 하고요. 또 이민자들은 구직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 지금 위원으로 계시는 우리 장은성 센터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K드림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구인 구직을 연계하고 비자 서류도 직접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시군에는 희망 이용 직원이라고 해서 시군에 한 분씩 직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분들이 가령 뭐 외국인 분들이 영양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위치도 모르고 말도 안 통하고 이게 회사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이래서 저희들이 직접 동행을 해서 현장 취업 지원을 하고 통번역 서비스도 하고 집이나 방을 구하는 것까지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취업 정보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또 경북형 글로벌 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서 창업 지원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포스텍이라든가 공공공대 등 우수한 이공계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인력들은 단순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안정적인 농업 인력 적기 영역을 실현하기 위해서 농업 인력 뱅크제를 도입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법무부와 함께 통합 인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절 근로자를 완전히 데이터베이스화하고요. 또 계절 근로자의 대상을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계절 근로자에 대해 중요한 것은 계절 근로자들의 중간 이탈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절 근로자를 결혼 이민 여성 가족분들 많이 또 모시고요. 또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성실 근로자로 이렇게 입력이 된 분들을 또 새로 모시는 형태로 해서 최대한 이탈률을 줄이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또 신규로 유학생 부모도 계절 근로자로 유치를 하고 또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전남 해남에서 필리핀 계절 근로자 송출 금지 때문에 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시군 간의 MOU에 대해서 상호 협력하도록 가령 예를 들면 뭐 봉화가 필리핀하고 MOU를 했고 뭐 영양은 캄보디아하고 MOU를 했다. 그런데 한 나라만 맡았다고 하면 인근 시군에서는 이 MOU를 상호 협력해서 인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착 지원입니다.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거, 보육, 의료 이 부분이 외국인 분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 정착 지원 3종 세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먼저 행복한 정정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외국인 행복 드림타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숙사를 만들고요. 또 계절 근로자에 대한 기숙사도 저희가 약 5개 시군에 지금 이제 계획이 서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민 친화기업 인증제를 도입을 해서 이민 친화기업으로 인증이 되면은 기숙사 모델링, 특히 외국인 기숙사 모델링을 지원하고요. 또 각종 금융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북형 외국인 특화마을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봉화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봉화에 가면은 그 800년 전에 베트남 미왕국에서 반란을 피해 봉화에 왔던 이용상 왕자의 그 후예들이 베트남에 봉화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저희들이 K 베트남 밸리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경주 같은 경우는 우리 경주 성건동이라는 동네에 가면은 고려인만 한 마을에 한 6,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주 성건동 같은 경우는 경북형 고려인 마을을 만들고자 그렇게 저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육부인데요. 보육부는 저희가 살펴보니까 공교롭게도 유치원의 경우에는 내외국인 전체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린이집을 살펴보니까 어린이집은 내국인은 지원을 하는데 외국인은 지원을 하지 않는 보육산업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7월부터 외국인에 대해서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 부분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해서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국민건강보험에 대부분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국민건강보험에 미가입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립의료원이라든가 시군 협약의료기관들과 MOU를 맺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100만 원 한도에서 일단 지원을 해나가고 앞으로는 좀 더 확대를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지원법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정착하고 살면서도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과 거주민 간의 소통, 그리고 우리 경북이 국제 모범으로 도약하는 부분, 그리고 아시아의 이주 허브를 만들기 위한 필요를 구축하는 부분,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과 이민자 소통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에 가보면은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갈등이라든가 문화적인 차이나 충돌이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이민자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의 학위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또 이민자 자녀들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케어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도민들의 인식도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차별을 많이 느끼는 곳이 기업체라고 합니다.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임직원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이런 캠페인들을 통해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범도민 다문화 감수성 캠페인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 공감 스페이스 K라는 곳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상호 소통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존경받는 경북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민개발 경북형 ODA라는 것을 전개해 봤습니다. 그동안 ODA는 저희가 이제 조금 못 사는 나라에 대한 현금이나 현물 지원에 좀 중심이 되었다면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민개발 경북형 ODA는 해외에 있는 기술 인력들을 우리가 인재로 양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 수습이라든가 이런 걸 또 하고 나서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우수한 인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식의 좀 패러다임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ODA를 실시를 하고 또 이민자 인권 헌장을 선포해서 이민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해 나가고 또 K-이민 정책 브랜드도 저희들이 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캐나다의 이민 정책은 모자이크 정책입니다. 하나하나 모자이크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캐나다를 만들어 간다는 부분이 있고요. 미국도 이민정책 브랜드가 샐러드볼이라고 합니다. 샐러드에 들어있는 과일과 야채가 하나하나 모여서 맛있는 샐러드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미국은 2000년대까지는 사실은 용광로 정책을 펼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 다름이 인정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 하나로 용광로처럼 녹아야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는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하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북의 브랜드도 이와 같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글로벌 이주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서 해외 현지에 인재들을 직접 교육시키고 우리가 뽑아올 수 있는 경북 인재유치센터를 해외에 설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에서는 이민 관련 기반 유치를 통해서 글로벌 이주 허브 만드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희가 이민청 유치 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이민정책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또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청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접근성이나 교통망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소멸, 인구 감소가 심각해서 이민이 가장 필요한 지역에 이민청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민과 관련된 정책이 펼쳐질 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민 정책 모델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민청을 유치하고 대한민국 대표 이민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다름에 대한 편대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다름에 대한 환대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북도와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글로벌 대강사회로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꿈꾸고 있는 K들이 이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경상북도가 우리 대한민국 함께 K드림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발표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자문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은 이철우 도지사께서 주재를 해주시겠습니다. 저 최고 전문가 이철우 교수 위원장께서 주제를 그래야지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박수 한번. 이철우 교수님은 윤석열 대통령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초등학교 여러 가지 다 동기인데 그런데 공부를 훨씬 더 잘했어요. 좀 성적은 안 맞지만 키는 그 윤대통령이 훨씬 크더라고요. 주제 좀 해주시고. 아니 제가 사전에 좀 그 생각을 하고 준비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와서 준비가 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 정성현 국장님께서 정말 속상하게 우리 경상북도에서 구상하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 제가 지난번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많은 것들 체계적으로 정말 좀 더 구체성 있는 그런 말씀들을 그 구상을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좀 제가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여러 가지 좀 또 이렇게 궁금한 점도 계시고 또 코멘트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요. 또 환영하기도 합니다. 제가 감히 환영한다는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경상북도에서 산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사실 그 경상북도가 아니고 우리 이민정책위원회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정면 보시고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다시 차례. 한 번 더. 네. 네, 하나 둘. 이시영 선생님이 또 중소기자 정도 되시는 거죠. 예,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너무 역사적으로도 우리 두 분 이혜원, 이시영 선생님과 위원장님 우리 경북대 어떻게 보면 참 책임을 좀 가지시고 이런 저기 그러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앞서 이철우 지사님께서 우리 경북은 그 이민 또 이민 정규 지역에서 피가 우리 대한민국사에서 우리 경북만큼 그렇게 진취적으로 그 외국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경북의 그 이민 정책에 대한 관심 또 경북이 지금 굉장히 잘 이끌어나가는 그런 사업들이 처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이 경북이 대한민국의 그 이민 정책을 끌어나가는 그런 걸 이렇게 쭉 보면은 대단히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경북형 ODA 사업으로 발전을 시켜서 몽골 국립박물관의 몽골 국립박물관 디지털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몽골에 이제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해 놓으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경북이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협상을 가진 이민의 아주 핵심이 돼야 될 것 같고 빈 일자리를 채우려고 이제 여러분들 모셔오는 게 아니고 좋은 중산층 일자리를 드리기 위해서 개도국의 첨단 인재들을 이렇게 모셔오는 그런